부모님이 뇌졸중을 앓으셨는데 저도 뇌졸중이 걸릴까봐 무서워요. 무슨 검사를 해야 하나요?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가족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면 나도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추천드리는 검사가 있는데요. 바로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 하나로 뇌졸중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검사입니다. 오늘은 경동맥 초음파를 왜 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분들이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덤으로 경동맥 초음파에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 가이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저는 17년차 신경과 의사로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거쳐 현재 서울 양재에 있는 삼성 스마트 신경과에서 어지럼증, 두통, 뇌 질환 등의 신경계 질환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동맥경화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보듯이 서서히 혈관이 좁아지는 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 자체는 동맥이 딱딱해지는 건데 요새는 혈관벽이 약해지고 상처가 나면서 혈관벽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근육이 자라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관이 막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심장마비, 심근경색, 그리고 뇌경색이 이 동맥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병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주요하게 다룰 이제 경동맥 초음파, 그 중에서 경동맥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 말 그대로 목에 있는 동맥이란 뜻이죠. 경동맥은 여기 심장에서 머리 사이에 있는 목에 있는 혈관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목에다가 손을 대고 만져보면 혈관이 뛰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블룩블룩 뛰는 걸 느껴지는데요. 이 혈관이 바로 경동맥입니다. 뇌로 가는 정말 중요하고 아주 굵고 큰 혈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혈관이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를 공급하는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경동맥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또 혈전이라는 피딱지가 잘 생기거든요. 피딱지가 생겨서 머리로 날아가서 뇌혈관을 막게 되면 이제 뇌졸중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동맥 자체가 되게 우리 몸의 중요한 혈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바로 동맥경화증을 가장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경동맥은 일단 목의 이 피부 표면 가까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은 심장 가슴 속에 그리고 뇌 속에 깊이 있죠. 그리고 혈관의 굵기가 경동맥 같은 경우는 한 1cm 정도로 엄청 굵습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은 훨씬 가늘죠. 그래서 노출되어 있고 굵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로요? 바로 초음파로요. 초음파를 갖다 대면 쉽게 우리는 여기 경동맥, 즉 동맥 혈관의 혈관벽의 모양을 관찰할 수 있고 혈관벽이 두꺼워지는지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있는지를 매우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심장이나 뇌혈관은 깊이 있고 작기 때문에 혈관벽의 두께까지 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CT나 MRI랑 다르게 방사선 조사도 없고 MRI처럼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태아 검사도 초음파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목에 노출되어 있는 굵은 혈관이어서 혈관벽의 두께를 잴 수가 있다. 그래서 초기 동맥경화증부터 아주 심하게 진행된 동맥경화증까지 쉽게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안전하다. 방사선 노출도 없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고 요새는 흔히 이제 건강검진에 포함시켜서 하기도 하고 저희 같은 전문 신경과 외래에 와서 경동맥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경동맥 초음파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진료실이 아니라 여기 초음파실에 와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초음파 장비고요. 초음파 이제 프로브라고 하는 이제 초음파 사운드가 나오는 장치입니다. 이것을 목에 갖다 대면 경동맥을 쉽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 혈관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쪽에 굵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제 경동맥입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컬러 도플러를 켜보면 이렇게 피가 가는 거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혈관벽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초음파로 혈관의 벽의 모양이라든지 두께라든지 혈류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경동맥 초음파를 받아봐야 될까요? 모든 사람이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일단 50세 이상이면서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흡연 같은 것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이런 병들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도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비만, 살이 많이 찌신 분들도 뇌경색이나 심장혈관 질환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경동맥 초음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어떤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 모를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일시적으로 눈이 까매졌다가 호전되는 분들, 혈전이 날아가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시면 좋고,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지는 분들도 뇌혈관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젊고 건강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위험 인자가 전혀 없는 분들은 사실은 경동맥 초음파를 꼭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경동맥 초음파 이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요새는 건강검진센터나 내과 같은 데서도 경동맥 초음파를 워낙 많이 하고, 거기서 이제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얘기를 듣고, 혹은 이제 상담을 받지 않고 그냥 우편으로 결과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 신경과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경동맥 초음파를 건강검진에서 했는데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이제 해석은 검사 결과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 즉 고혈압이나 심장병, 당뇨, 고지혈증 수치에 따라서 우리가 처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경동맥의 내막 두께, 혈관벽이 0.9mm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이분은 약 0.4mm 정도 되는 젊은 여성분인데요.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2, 3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내막 두께가 0.9mm 이상인 경우입니다. 혹은 1mm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바로 약을 먹기보다는 위험인자 조절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하고 규칙적 운동을 해야 되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게 필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추적 검사는 6개월에서 보통 1년마다 재검사를 하면서 두꺼워지는지 변화가 없는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바로 1.5mm 이상인 경우입니다. 우리가 죽상경화반, 플라크라고도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는 것 기준을 1.5m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약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됐다 라고 하면 신경과 진료를 이제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상당한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상태로 약물 치료, 주로 고지혈증 약으로 나온 스타틴 계열의 약이 동맥경화증 진행 억제, 그리고 뇌졸중,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필요하면 뇌에도 동맥경화증이 있나 싶어서 뇌혈관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경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쌓였을 때 좁아진 정도에 따라서 또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좁아진 정도, 즉 협착이 50% 미만이면 아까 말씀드린 고지혈증 약, 그 정도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때는 굳이 아스피린을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어서 다른 건강 상태나 위험 인자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스피린 계열의 혈소판 응집 억제제를 투여합니다. 만약에 좁아진 정도가 50% 이상이면 이 자체만으로도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추가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이상이면 그 좁아진 곳에서 와류가 생겨서 피딱지가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게 되면 뇌경색을 유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이 아스피린 계열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착이 60% 이상이면 다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서 보듯이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넓혀주기도 하고요. 직접 혈관을 갈라서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걷어내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부터는 뇌졸중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 치료, 스텐트 시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경동맥 초음파를 자주 하면 이렇게 진행하기 전에 먼저 발견해서 고지혈증 약, 스타틴 계열 약을 먹으면 이렇게까지 진행할 가능성을 많이 낮추게 되니까 미리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위에 어른들, 특히 부모님이 아직까지 경동맥 검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뭐 60%, 70%, 80% 심지어 막힌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경동맥 초음파를 해서 우리 부모님의 혈관 상태를 파악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동맥 초음파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알려드렸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면 경동맥 초음파가 초기 스크리닝 검사로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혈관이나 심장혈관보다 노출되어 있어서 또 혈관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혈관벽을 볼 수 있으니까 초기 동맥경화증 진단하기에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50세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족 중에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동맥 내막 두께가 0.9mm 이상부터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1.5mm 이상부터는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협착 정도에 따라서 50% 미만은 고지혈증 약, 50% 이상은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계열 약, 60% 이상은 수술이나 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뇌졸중은 사실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뇌졸중 이미 생기고 오면 좀 골든타임을 놓쳐서 오는 경우도 많고 골든타임 이내라도 아무래도 후유증 남을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 하나로 여러분들의 뇌 건강을 미리 확인하고 지킬 수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정말 많은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처에 내과라든지 신경과라든지 영상의학과 건강검진센터 이런 데서 대부분 경동맥 초음파를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건강 그리고 가족들의 이제 건강을 위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십시오.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위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릴게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었습니다.